자, 아까 요 문제 선생님이 곱셈 공식을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곱셈 공식 전개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답이 이상하게 나왔던 거고, 요거 다시 전개해보면, 9 나와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요 n 값을 찾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찾는 거니까,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3만. 그래서 n값이 3이 돼야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산수 천천히 다시 해보면 되고요. 오늘 목표가 유형 15까지 하는 게 목표예요. 자, 유형 9 했잖아, 지금. 유형 6개밖에 안 남았는데? 왜 못해요? 시간이 많이 갔구나. 자,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한 2시간 정도면 한 단원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이거 2시간째인데도 반밖에 안 하는 거잖아. 1070번. fx라는 함수가요. fx가 진짜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알잖아.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라는 놈도 역시 2차 함수인데,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이에요. 자, 요 놈이요. 역시 또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에서 만나서 A는 알파, F 알파. 그 다음에 B는 베타, F 베타. 라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만난다고 한대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일 때? 5일 때 G1의 값이 얼마냐? 자, 문제의 의미 다시 한번 봅니다. 역시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교점 나와 있어. 그럼 여기까지 일단 생각했을 때 교점은 뭐라고? 요거 두 개 방정식 푸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놈을 요 자리에 집어넣어서 역시 또 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란 얘기는 그렇게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라는 얘기고,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누구를 찾자? K를 찾자. K를 찾으면 이 식이 완성이 될 거고, 그 식의 X자리에 마지막으로 누구 넣자? 1 넣자. 이런 얘기라고. 자, 다시. 자, 교점. 뭐라고? 이 방정식 연립한 거.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을 뜻하는 거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항하면 X제곱 될 거고, 요 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X 될 거고, 이항하니까 플러스 2는 0.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란 얘기야?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 주어진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자, 요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돼? 1 플러스 K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에서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5. 읽어보면 간단한 문제죠? 따라서 이때 K 값은 그럼 얼마가 돼서? 4가 돼서 GX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K가 4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요. G1의 값 구하라고 그랬어? X자리에 1 집어넣는 거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1. 요런 문제예요. 자, 여러분 멍할 거 없습니다. 자, 교점 뭐라고? 요거 연립한 요 방정식의 근이 교점이라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누구라고? 알파와 베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그럼 두 근의 합. 그놈이 1 플러스 K고요. 근데 두 근의 합이 얼마랬으니까? 5랬으니까. K 값 구할 수 있고, GX 완성했고, G1은 X자리에 1 넣으면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비슷비슷한 문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맞아. 니네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책 내놓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내? 자, 1079번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이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y는 하고 주어진 식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y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식 전체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 그래프인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먼저 요 놈은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뜻은 x에 어떤 양수값이 들어가거나 음수값이 들어가거나, 즉 2가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가거나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니까 같은 양수 부호만 바꾼 음수 들어가도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y축의 대칭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다라는 뜻이야. y축의 대칭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게 y축이고 요게 x축이에요. 그러면 x의 양수인 쪽의 그래프만 내가 그렸더니 만약에 그래프가 뭐 요렇게 그려졌어. 양수인 쪽만 그렸을 때, 근데 x의 절대값만 씌워져 있으면 얘를 그대로 y축에 대칭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야. 요게 y는 fx의 그래프면 y축의 오른쪽 양수 쪽만 그려서 어떡하라고? y축 대칭으로 그리라고. 그게 바로 요 그래프의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등호의 의미가 뭐예요? 같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거야. y가 같아 누구하고? 얘하고. 그런데 얘는 보세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이 계산 결과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지. 결국은 누가 항상 양수란 얘기야? y가 항상 양수란 얘기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입니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y는 fx야. 요 그래프에 y 값이 항상 뭐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x축의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x축의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x축의 대칭해서 요렇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 원래는 요렇게 생겨 먹은 놈인데 x축의 아래쪽을 위쪽으로 꺾어 올리세요라고 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 먹은 그래프예요. 요렇게 생겨 먹은 그래프. 그 다음 요 놈은요. 요 놈은 보세요. y가 양수건 음수건 fx가 양수건 음수건 다 양수죠.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어디에만 그리냐면 일사분면만 그려줍니다. 일사분면만 그려요.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더니 일사분면만 그렸더니 이차함수라고 합시다. 요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했을 때 요 놈을요 어떻게 하냐면 x축 대칭해서 그리고 y축 대칭해서 그리고 원점 대칭해서 그리세요라는 뜻이야. 자, 다시 요 놈을 어떻게? x축 대칭해서 그려. x축 대칭해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y축 대칭으로 그려.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려? 원점 대칭해서 그려.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요. 즉 일사분면에 그린 놈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해서 완성시키면 이게 바로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자, 다시 절대값,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x축의 아래쪽에 있는 놈을 꺾어서 올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꺾어서 올려주세요. 요거를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자 주황색으로 심화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 오늘 최대 최소값 문제 진짜 못 풀겠네? 곤란한데? 자, 1079번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k라는 놈이 있어. 이 놈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자, 이 문제는 별표 해놓고 의미 자체를 이제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좀 전까지는 그래프 두 개를 놓고 둘 사이의 교점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 반대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 식은요,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자, 요 왼쪽에 있는 식 얘기하는 거죠. 요 놈과 y는 k. 요 놈의 뭐가? 교점. 교점. 그게 바로 뭐란 얘기야? 실근이란 얘기야. 이렇게 거꾸로 분리를 해줄 거야. 다시요.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요 놈의 교점이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 어떡할 거야? y자리에 k 대입해서 이 식 만들어줬겠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이 식은 뭐라고? 얘와 얘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 무슨 뜻이야?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 4개가 돼야 된다. 4개가 돼야 된다. 교점이 선생님 2000대 왜 어떻게 4개가 나오죠?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살필 거예요. 그러면 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합시다. 우리 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요 놈은 만약에 절대값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야? 꼭지점의 좌표가 어딥니까? 0, 원래는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인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였어야 되는 거잖아. 절대값 없다면. 근데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졌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x축의 아래쪽에 있는 놈을 꺾어서 올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아래에 있는 요게 꺾어져서 올라가서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요번에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는 그대로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어떤 놈?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인 거죠. 그 다음 누구와의 교점을 본다라고 얘기했냐면 y는 k라는 직선이래요. y는 k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야. x축에 평행한 직선. 만약에 여기에 k가 있어. y는 k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럼 이때는 얘와 얘의 교점이 몇 개예요? 0개죠, 0개. 0개잖아, 교점. 만나는 점 없잖아. 그래서 k가 점점점 커져서 만약에 k가 여기 있어. 요게 y는 k야. 그럼 이때는 교점이 몇 개인 거예요? 교점이 몇 개인 거야? 2개. 교점이 2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 y는 k야. 그럼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죠. 4개가 만들어지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에 접할 때 요때 요게 y는 k야. 그럼 교점 이때는 몇 개? 3개. 맞아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 교점 몇 개? 2개. 그러면 문제에서처럼 교점이 몇 개가 되려면 4개가 되려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니? 그러면 교점이 2개일 때 이때 k의 값은 얼마일 때야? 자, x축입니다. 얘. x축은 식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y는 0이니까 이때 바로 k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고요. 교점이 3개인 요때 k는 얼마인 거야? 요때 k 얼마인 거니? 요 점이 y좌표가 얼마라고 그랬어? 4. 그럼 요 점을 지나니까 k가 얼마일 때요? 4일 때일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와 얘 사이여야 되잖아. 얘 때 돼? 안 돼? 안 돼. 얘 돼? 안 돼? 안 돼. 4개여야 되니까. 그럼 요 놈과 요 놈 사이니까 결국 k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단 크고 4보다는 작은. 요게 바로 k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k의 범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특히 함수는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래요.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여러분 싫어하면 안 돼요. 그래프를 해석 잘해야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립니다. 알았지, 은수야? 은수 너 오늘 나 봤지 사실. 그지? 나 못 봤어? 어디서요? 지부에 올 때. 응. 차를 타고요? 아니. 너 차 타고 집에 가? 학원 말고 집. 아니야. 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은수 집 어디지? 쌤이 착각했나 보다, 다른 사람이랑. 미안해요. 자,
그 다음 1084번. 선생님이 중간에 문제 유형 두 개를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12와 15 유형 요 두 문제만 풀고 종료할게요. 자, 12와 15 두 개 풉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자, 1084번 문제예요. 자, 문제를 좀 빠르게 봅시다. y는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 밑에 또 다른 함수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답니다.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의 최대값을 라지 m. 그 다음 요놈 y는 이 x제곱 마이너스 4x 요놈의 최소값을 스몰 m 두 개 더하래. 앞으로도 선생님 수업할 때 최대값 라지 m으로 쓰고 최소값 스몰 m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쓰면 최대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수업 초반에 선생님이 최대 최소 얘기했던 거 기억합시다. 이차함계수가 음수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어? 위로 볼록. 맞아요.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누구는 존재해? 최대값. 누가 최대값이라고 그랬어?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값. 반대로 요놈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이차함계수 양수니까. 그럼 이때는 최대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뭐가 존재한다? 최소값이 존재한다. 누구?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따라서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 찾으란 얘기야? 꼭지점의 y좌표 찾으란 얘기. 즉 주어진 식을 뭘로 바꾸자?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얘기일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자, 요 식부터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y는 자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 천천히 해볼게. 2차함계수로 묶어. 누구? 2차함과 1차함까지. 자, 묶으면 이거 뭐 돼야 돼요? 플러스 6x.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니? 1차함계수의 반의 제곱. 완전 제곱이니까 반이면 3. 3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원래 있던 상수는 그대로 써 줄 겁니다. 자, 표준형으로 만들 때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죠?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얘는 밖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곱해서. 곱하니까 93, 27, 27 더하기 15면은 플러스 42인가요? 숫자가 크고 지랄이니? 그러면 이때 꼭지점의 y좌표 누구? 42. 얘가 바로 뭐라고요? 최대값이라고. 최대값. 자, 요번에는 요식 봅니다. 요식.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y는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1차함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자, 원래 상수 없었네요. 표준형 완성시키면 2의 x-1의 제곱이고 밖으로 나가는데 곱해서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때는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2. 그게 뭐라고요? 최소값이라고요. 자, 두 개를 더하면 답은 40이 되어야겠네요. 자, 마지막 이제 유형 15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유형 15. 자, 빠진 거는 다음 시간에 풀 거예요. 1108번.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다라고 돼 있어. 자, 이랬을 때 이차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요놈의 최대값이 얼마래요? 6. 이때 최소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거 기억합시다. 요놈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이번엔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죠? 그럼 이때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뭐라고 그랬어?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이 꼭지점이 이 범위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를 찾아야 돼. 그게 중요하다고. 꼭지점이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려면 역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좀 빨리 갈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4.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까?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니까 꼭지점도 누구 봐야 돼요? X. 범위에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 얘가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4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값. 그 다음 최대값은요. 요쪽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요쪽에 2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센스 있게 갑니다. 잘 들으세요. 최소값은 여기고 최대값은 얘와 얘 중에 하나인데 포물선의 그래프는 꼭지점, 즉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가까울 때가 더 많이 올라가겠니? 멀 때가 더 많이 올라가겠니? 가까울 때가 많이 올라갈까요? 멀 때가 많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멀 때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대칭이니까. 그래서 최대값을 어떻게 찾냐면 꼭지점에서 더 멀리 있는 놈을 찾아주면 돼요. 둘 중에 누가 더 멀어? 얘가 더 멀지?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x가 2일 때니까 f2는요 4 더하기 8 더하기 k인데 그 최대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6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k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 최소값 얘라고 그랬잖아. 얘. 그럼 k가 마이너스 6이면 최소값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 다시 범위가 정해져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하자?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자. 그러면 그래프의 방향에 따라서 꼭지점이 최소거나 위로 블록하면 최대거나 그 다음 그 꼭지점에서 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놈. 그게 나머지 최대 또는 최소 하나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범위에 대한 건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문제 우리 몇 가지 더 풀어볼 겁니다. 요거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책 내고 갈 사람 내세요.